자기소개 먼저 네.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김주리 스튜디오의 김주리 대표입니다. 인테리어 한지는 프랑스에서까지 포함하면 10년이 좀 넘은 것 같고요. 한국에서는 지금 6년 차 인테리어 업을 하고 있어요. 가구들이 되게 비싸 보이는데 이런 거는 가격 같은 거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저희 집에서 가장 비싼 가구 1번은 쇼파. 저희 신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구를 엄청 보러 다녔어요. 100만 원대부터 7, 8천만 원까지. 굉장히 다양한 쇼파에 앉아보니까 너무 편한 쇼파면서 예뻤으면 좋겠는 거예요. 이 쇼파는 가죽 냄새도 나고 앉았을 때 그냥 몸에 착 감겨서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한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지른 쇼파인데 요거는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? 근데 요거에 이제 무리를 했다 보니 다른 가구는 최대한 착하게 갔어요. 그래서 요 앞에 보이시는 요 가구는 얼마짜리일 것 같으세요? 이것도 한 100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? 잠깐만요. 요거는 오늘의 집에서 53,000원 정도? 오늘의 집을 자주 이용하는 건 아닌데 좀 크고 작은 가구들이 있으면 곳곳에 좀 넣으려고 하는 이 테이블은 주방에서 남은 석재를 활용해서 만든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만한 테이블 만들려고 미리 설계를 잡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이런 가구들 고를 때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으신가요? 제 기준에서는 소파랑 침대는 무조건 편해야 돼요. 고객님들한테도 디자인적으로 소개도 드리지만 쇼룸 가서 꼭 앉아보시라고, 겨울에는 코트 벗고도 앉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.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꼭 소파가 뒤 목까지 이렇게 잡아주는 걸 원하시기도 하거든요. 니즈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공간에 맞춰서 소파를 추천드려요. 대표님 집도 그 기준으로. 그쵸. 저희 소파는 거의 그냥 누워도 되는 저희 집 주방은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. 왜냐면 고객님들한테도 아일랜드 주방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드렸는데 내 신혼집인데 나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일랜드 조리대를 만들었습니다. 이런 아일랜드 식탁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요? 어떤 상판을 고르시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지금 이게 두 판 사긴 했거든요. 요거랑 테이블까지 해서. 그래서 한 그때 당시 한 300 정도? 집에서 요리도 많이 해 드세요? 결혼하기 전에는 잘 안 했었는데 지금은 신랑도 워낙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먹자 주의이기도 하고. 진짜 이런 주방이면 요리할 맛 날 것 같아요. 근데 또 생각보다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너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 것 같아요. 이제 청소 엄청 했어요. 사실 저희가 거실만 확장하고 양쪽 베란다를 유지를 했더니 이제 양쪽에 터닝도어가 두 곳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. 한 곳은 그냥 개방감 있게 유지를 하고 한 곳은 커튼박스를 연결해서 만들어가지고 커튼으로 가려질 수 있게, 들어오자마자는 이 공간이 그냥 이어져서 숨겨진 하나의 공간으로 보일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. 좀 더 넓어 보이게 만든. 맞아요. 느낌. 그것도 있고 너무 양쪽에 마주보는 똑같은 문이 있는 것보다는 하나는 그냥 면으로 가려버리자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 같아요. 전반적인 집 톤이 네. 너무 다 비슷해요. 네, 왜냐면 사실은 제가 이 집을 처음 할 때 원래 취미가 그림 그리기랑 약간 뭔가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했었는데 공간마다 제가 좀 채도가 높은 그림이라든지 작품을 만들어서 걸어야겠다라는 게 제 욕심이었거든요. 근데 거의 맨날 계속 지금도 야근하고 있고 그게 거의 패턴화 되다 보니 많이 비어 있습니다. 그래서 톤이 굉장히 같네요. 그럼 이 안방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어디예요? 이건 조금 에러긴 한데 헤드보드를 다 제작하고 나니 침대를 구매를 했죠. 이 침대를 구매할 때 또 한 가지가 로봇 청소기가 침대 밑까지 청소를 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다리바를 올렸거든요. 그러다 보니 이 단차가 다 생기기 시작했어요. 그냥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인테리어 할 때 모든 게 계획하에 진행이 되면 가장 좋아요. 뭐 가구라든지 가전이라든지 뭐 이곳에 가구를 놓으실 때 조도라든지 그걸 미리 딱 설계를 하고 공사를 딱 시작하면 오차 범위를 줄이실 수가 있는데 무조건 이걸 저희가 만들면은 헤드가 없는 평상형을 무조건 추천드리거든요. 이 이후로도 더욱.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정신없이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. 베개가 있는 천장에는 웬만하면 조명기기를 달지 않고 있어요. 안방에 들어오시는 시간이 대부분 저녁 시간이다 보니 주무시기 전에 눈 위에 쨍한 조명이 들어가는 거를 선호하지 않으셔서 주 동선 위주로만 조명을 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그러면 삶의 질이 좀 좋아지겠네요. 그래서 저도 삶의 질과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을 해요. 아무래도 인테리어가 마감재만 바꾸는 공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나 니즈에 따라서 설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그랬을 때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.
이곳은 제 작업실입니다. 조금 부끄럽지만 아직은 빈 캔버스가 자리 잡고 있네요. 제 약간 목표는 인테리어를 50대 중반 또는 60대까지 하다가 후에는 좀 그림을 그리고 싶기는 해서 제 니즈를 실현하고 싶은 방이기는 해요. 근데 아직까지는 만들어만 놓고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도 사랑해요 오늘의 집 합쳐서 한 7, 8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가구가 있기는 한데 좀 답답해 보이고 들어오자마자는 제가 넣고 싶은 오브제를 넣고 싶어서 이 가구를 구매해서 놨습니다. 고객님들한테 오늘의 집 추천하실 때도 있나요 혹시? 고객님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실제로 가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가구를 추천드리는 편이고 어느 정도 무드나 쉐입만 추천해 주세요 하시면 추천드릴 수 있고. 바로 사무실로 출근하시는 거예요? 지금 현장 하나 돌고 오늘은 청소 주인 현장 또 갑니다. 갔다가 맛있겠습니다. 대표님은 인테리어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? 저는 원래는 프랑스에서 조형예술학과를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좀 세계적인 축제인데 리옹 비축제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비축제에 작품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게 뽑혀서 큰 광장에 제 작품이 걸렸어요. 그걸 보는 관객들, 애기들, 가족들이 너무 밝게 웃고 그 앞에 사진을 찍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. 그리고 그 공간이 주는 감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마음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조형예술학과에서 더불어서 이제 인테리어과를 전공을 하고 환경디자인까지 전공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스토리가 탄탄하네요. 되게 길어요. 왜냐하면 제가 막 인테리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건 아니고 아트를 하다 보니 공간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설레어하고 기뻐하는 표정과 행동들 자체가 저한테 좀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유학은 어떻게 하다 가게 되신 거예요? 제가 미술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좀 반대를 하셨죠. 뭐 저희 집이 이렇게 잘 지원해줄 수도 없고 반대를 하시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시로 학교를 갔는데 제가 2달 다녔거든요. 아쉬움이 있었어요. 배움에 대한 갈망도 좀 있었고 그래서 부모님이랑 이제 상의 끝에 어차피 한 3년 정도 다니다가 유학을 보내주실 생각을 그래서 부모님께서 하셨어가지고 기왕 갈 거 미리 갈래? 하셔서 가게 됐죠. 6개월 정도 어학을 하고 학교에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거의 생존으로 살아남은 그런 사람이에요. 지금은 아마 그렇게 유학 못 갈 거예요. 저 때는 약간 언어 시험은 조금 약했거든요. 지금은 아마 저처럼 가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요. 그럼 디자인 전공을 하는 분들이 유학을 가면 좋을까요? 미술이나 디자인 분야는 사실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. 인테리어를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짧게라도 대신 인테리어는 한국에서 하는 실무도 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를 하시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. 어떤 부분에서 유학을 추천하시는 거예요? 많이 열려있고 많은 걸 볼 수 있다?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여서 결과물을 멋있다 보다는 이거 이런 생각은 어때? 저런 생각은 어때? 이렇게 좀 머리를 많이 깨주는 역할을 했어요. 다양한 생각도 하고 다양한 도전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. 대표님은 인테리어 일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? 사람인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가장 고맙고 좋고 중요한 것도 사람이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. 현장이 거의 다 완성이 됐네요 진짜. 네, 정말 뒤로 긴 현장이었어요. 아파트가 좀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 좀 칼 같아가지고 그리고 소음공사 일정도 3일 시끄러우면 4일 조용히 되고 조금 길게 잡은 현장이 있고 네, 끝이 보입니다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작업복이야? 이거요? 제 셔츠인데. 작업복이라니. 미안해, 이지가 미안해. 과장이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? 몰라요? 과장님 알죠, 힘든 거. 생각합니다. 휴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아! 폭행 이거 찍어. 예쁘네. 정말 힘주는 화장실. 대표님은 뭐 하셨어요? 저 디자인 저희 다 같이 잡았어요. 지금 자꾸 저를 이거 디자인 누가 잡았어? 빨리 말해봐.
이거요? 저요? 이렇게 마무리가 다 돼가는 시공 현장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건 뭔가요? 저희가 다 공사한 것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양 같은 것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, 끝나고 나서 수도 배수 같은 것도 좀 물이 잘 내려가는지 이런 것도 가능하면 체크하면 좋고요. AS도 따로 해주시고 하시나요?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AS 기간은 1년인데 만약에 뭐 소비자 부주에 의해서 뭔가를 깨트리시거나 하시면 단장님들 그냥 기름값 정도는 받고 이제 가셔서 해드리는 편이에요. 거의 무상인데 뭐 자재가 많이 들거나 뭐 고객님이 부주이면 조금 내시긴 해야 돼요. 부주의여도 해주시긴 하시는 거네요. 그쵸. 이제 사무실 가시는 거예요? 아, 네. 사무실에서 어떤 거 보러 가세요? 사무실에서는 오늘 면접 하나 있고 5월이랑 6월 공사 아직 준비 중이라서 계약서랑 그런 서류적인 업무 보러 지금 갈 거예요. 어떤 면접 보시는 거예요? 지금은 현장 직원 뽑으려고 이번에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생각보다 지금 인테리어 쪽이 20, 30대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예 신입분들은 조금 있긴 한데 대부분 오래 버티시기 힘드시거나 가르쳐주면 또 이렇게 금방 나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뭐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?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고객분들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이제 케어해야 되는 게 현장 소장이거든요. 공사를 만들어가는 걸 또 감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에 약간 멘탈이 무너지는 친구들도 있고 공사 현장에 있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먹고 뭐 무거운 거를 가끔 들 때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. 그러면 면접 보신다고 했는데 대표님이 원하시는 인재사항이 뭐예요? 좀 일에 욕심이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어요. 저희 회사에 뭐 몇 개월 다니고 끝날 일이 아니라 저는 인테리어는 사실 경험이 좀 재산인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생각보다 좀 젊은 친구들이 정말 한두 달 만에 질려버릴 수는 있거든요. 이 업이 저희도 사실 지치니까 이해하는데 조금 이 일에 욕심을 갖고 즐겁게 질리지 않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이면 좋고 그런 회사를 만들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김주리 스튜디오 분위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쵸. 좀 너무 가벼워도 전 안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. 왜냐면 공간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저희 회사는 직원들 자체가 좀 일할 땐 또 엄청 열심히 저보다도 더 꼼꼼하게 책임감 가지고 하고 있고 그걸 또 제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풀어줄 때는 또 재밌게 좀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주고받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우리 회사를 고른 건 행운이야. 근데 저희 회사에 와준 것도 저 또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. 그래서 대표님 근데 어쩌다가 김주리 스튜디오를 만들게 되신 거예요? 마지막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. 조금 더 다양한 걸 만들고 싶다는 욕심에 이제 나와서 프리랜서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요. 제가 처음 회사를 차릴 때는 굉장히 많은 외래어가 섞인 10가지 정도의 저희 회사 이름이 있었어요. 저한테 좀 조언을 많이 해주는 친한 언니가 김주리 그냥 네 이름 걸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어차피 여기 회사는 너의 회사고 네가 이름 걸고 하는 게 가장 당당하지 않아?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 기왕 할 거면 이름 걸고 하자 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만든 것 같아요. 1, 2년은 혼자 하거나 프리랜서 친구랑 같이 했으니까 그때는 모든 민원 전화가 들어올 때 저한테 전화해서 당신 김주리야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서 그때는 정말 이름을 잘못했구나. 이름 걸고 하는 만큼 자신 있게 책임감 있게 하겠다는 의미였는데 제 이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힘들더라고요. 지금은 또 괜찮습니다. 인테리어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? 편안함. 제가 말하는 편안함에는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는데 동선도 편안해야 되고요. 요리를 많이 하시는 사모님 같은 경우는 키에 맞춘 싱크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밀키트로만 사시는 고객님도 있거든요. 그런 고객님들이야 막 큰 아일랜드가 사실 필요 없죠.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 맞춤으로 공간을 제작해드리는 게 맞고 그렇게 한 만큼 만족도도 높고 생활하시면서 아 인테리어 잘했네 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. 편안함과 편리함을 담는 인테리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어서는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여쭤보고 그걸 녹이려고 하고 있어요.
사무실도 인테리어 하신 거죠? 네, 사무실은 조금 했습니다. 원래 위에 층에 있다가 밑에 층으로 내려오면서 미팅할 때 좀 멋진 뷰랑 같이 하고 싶어서 한강뷰 쪽으로 이사를 왔어요. 책상이 4개 정도 있는데 이런 공간 배치는 어떻게 해요? 공간 배치 같은 경우는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았던 게 저희 집 평수가 엄청 큰 편은 아닌데 또 작은 편은 아니고 샘플실이랑 미팅실이 좀 쾌적했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서 설계를 잡는 편이거든요. 들어올 가구 사이즈라든지 집기가 의자냐 소파냐 뭐 테이블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공간 구성을 좀 잡는 편이에요. 저희 지금 사무실은 예쁜 가구를 써야겠다 보다는 숨길 거 숨기고 보일 거 보이는 인테리어 하자 해가지고 붙박이장 위주로 많이 짠 것 같아요. 면허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실내 건축 면허 그건 거죠? 네, 실내 건축 면허가 있습니다. 그거는 모든 인테리어 회사가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? 100개 중에 80개는 없을 것 같아요. 원래는 1,500만 원 이상 공사를 할 때는 필수 사양이고 프리랜서 생활을 할 때는 경찰서도 사실 2번 정도 갔었거든요. 저희 지역의 타 업체에서 제가 이제 면허 없이 공사를 하는 걸 알고 신고하시기는 했어요. 이 업을 저는 사실 되게 진심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했던 일들이 그 면허증이 없으면 불법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여건이 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선은 면허를 땄습니다. 면허가 비용이 많이 들어요? 면허 딸 때는 2장의 자격증이 필요하고 자격증은 이제 실내건축 관련된 자격증이어야 돼요. 그리고 플러스로 자본금 1억 5천 정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 오히려 그분께 감사해야 될 수도 있네요. 실적 신고나 서류적인 게 굉장히 많아졌거든요. 할 때마다 조금은 원망은 되는데 지금은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수많은 공간들을 해오시면서 아 진짜 이런 건 꼭 해보고 싶다. 호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쉼이 필요한 공간이지만 조금 더 컨셉추얼하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호텔 룸이라든지 로비 공사 같은 걸 잡으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오늘 회식 어디로 가세요? 곱창 먹으러 합니다. 혹시 좋아하세요? 저 못 먹습니다. 오 잘했다. 없어서 못 먹습니다. 아, 원래는 더 좋은 데 가려다가 과장님 하도 곱창 노래 불러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제가 게임을 준비했거든요. 상품도 있나요? 아, 당연하죠. 오. 정말요? 우리 종 같은 거 있나? 뭐 제가 대표님의 종이 되겠습니다. 저희 원래 와인 마시러 가는데요. 그런 거 치고 너무 익숙하신데요? 배웠어요. 장금 때문에 안 쓰나? 블루투스. 브루투스. 아이 이 블루투스 되게 아재 느낌 아니에요? MG 이런 거 해? 선전하기. 삐삐. 저는 주량이 없어요. 그래 보여요. 20대 때 처음 인테리어 한번 사고 관장에 정말 미친 듯이 따라오더라고요. 한번 마셔 먹어보라고. 근데 이게 정신력이 대표님 현장 일도 처음에 한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대표님은 편하게 하시는 저는 세라픽 스톡 들고 택시 타고 테라피스 몇 킬로죠? 8km. 안 해봤다는 소리. 25kg인가? 그게 아니죠. 키로수로 상관없이 들었다는 거예요. 맞아 근데 아 25킬로인데 8킬로 갔다. 대표님 무게는 몰라요. 그럼 얼마 나왔어요? 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. 생각보다 얼마 안 나왔구나. 1차. 대표님 어저께 대신 그래도 촬영 꽤 했더라. 와 뭐야? 이번 회식 너무 얼마 안 나왔어요. 이거 플러스로 제가 개인 결제로 네, 12만 원 다음부터 했습니다. 회식 나오지 말고. 네, 우리 대표님 회식에 되게 진심이어가지고 되게 맛있는 거 잘 먹여주시는데 아 네. 이번에는 조금 약했습니다. 아쉬웠어요. 아 이번 달 월급 파기겠네.